자, 오늘도 출발합니다. 자, 오늘 51번서부터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자주로 20년간 점유, 시효 완성을 해서 그리고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1번 선답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승계 취득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주 점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내심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닙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권원 성질에 따라 객관적 그리고 외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입니다. 점유는 평온하고 공연해야 됩니다. 자, 간접 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습니다. 취득시효는 완성할 수 있죠. 자,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입니다. 자,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것만으로, 그러니까 20년을 채운 것만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해도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등기까지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점에서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등기 자체가 현재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자가 소유자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령 이제 갑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습니다. 20년을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을이 시효를 완성시켜서 결국에 을이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는데 을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에 명의자가 갑이었는데 그 갑이 격려해놓은 이 등기가 뭡니까? 지금 무효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명의로 격려된 등기가 무효라는 것 자체가 갑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을이 20년을 채워서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 명의자 갑이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가 여기에 있다면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지 그 명의자, 무효 등기를 격려한 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등기 명의인 같은 경우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 지문,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그리고 환매입니다. 옳은 것은. 자, 이번에 환매권 같은 경우는 일신 전속적 권리 아닙니다. 환매권도 결국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되고 됩니다. 양도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매매계약의 무효. 자, 주된 계약,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딸려있는 그 환매특약, 여러분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에 부수해서 환매특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환매 특약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 되겠죠. 미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 타인 권리 말하는 거죠. 일부 타인 권리. 자, 일부 타인 권리에서 매수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에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한다면은 해제를 하거나, 자, 혹은 감액 청구 선택을 하면 되죠.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 타인 권리에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상태라면은 깎자고 감액 청구를 하고,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계약의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죠. 자, 그래서 감액 청구하고 해제권 둘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행사를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자,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한다면은, 자, 감액 청구는 어차피 선악을 불문하고 다 행사 가능한 거지만,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를 하거나 추가적인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요 3번 선다 같은 경우는 감액 또는 해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선다는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입니다. 예약을 걸어놨다가 이후에 완결권 행사를 해가지고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예약 완결권도요, 여러분들 형성권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형성권에 해당됩니다. 여타 다른 형성권들이 그러하듯이 제척기간은 10년 맞습니다. 4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5번 선답니다. 타인 권리 매매란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입니다. 이 5번 선다에서 말을 하는 거는요, 선의의 매도인이죠. 선의의 매도인. 자, 선의의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수인에게 오히려 자기가 계약을 갖다 해제할 수 있죠. 자, 선의의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선의의 매도인 쪽에서 해제를 할 때 이 반대편의 매수인이 선의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을 해주고 해제. 자, 매수인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5번 선단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988년도 갑소유 임야를 매수해서 인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인도받은 게, 즉 을이 점유를 시작한 것이 1988년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이 점유를 시작한 것이 1988년입니다. 이렇게. 자,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년도 10월 25일 현재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경우에 갑은 결국 2000년도 4월 1일자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도 맞춰버렸는데요. 자, 여기서 을이 20년을 채우게 되는 날은 지금 1988년부터 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2008년도가 되면은 이제 을이 20년을 채운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08년도가 됐을 때 을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될 건데, 갑이 병에게 팔았던 것은, 자, 병에게 매도했던 것은 뭡니까? 2000년도지 않습니까? 2000년도. 그러면 2000년도에 이미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을이 현재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 을이 20년을 채워서 취득하게 된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 그게 누굽니까? 지금 현재 병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을의 등기 청구권은 병을 상대로 취득을 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을 상대로는 등기 청구권 행사가 현재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1번 선답부터 보겠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서 병에게 소유권 주장, 그럴 수는 없죠.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까지 맞춰야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은 현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병에게로의 임야 반환 청구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병 상대로 취득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해도 을이 안 나가겠다라고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지고 있는 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갑이 2000년도 때 병한테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지고 있던 채무가 불능이 된 것이고 이 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때가 불능 당시입니다. 불능이 돼버린 그때 그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불능이 되는 그때 그 당시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불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988년도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건 안 맞죠. 자, 그래서 3번 선다도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병이 2009년도에 정에게 임야를 매도했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을이 여기서 시효를 완성시켰던 게 2008년도인데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지금 정에게 팔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이미 2008년도 완성이 병 상대로 취득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2009년도가 되었을 때 그때 병이 정에게 팔아버렸다. 자, 요 상황이 돼버리게 된다면은 을은 정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에게 등기 청구하려면은 소유자가 정으로 바뀐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또 20년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자, 5번 선다 보겠습니다. 사의 경우에 병이 취득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정에게 처분했고 손해가 생겼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 불법을 원인으로 그렇죠. 손배 청구입니다. 자, 을이 이 경우에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을하고 병이 계약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죠. 자, 하지만 제 멋대로 정에게 팔아버린 것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팔아버린 것은 계약 관계는 아닐지라도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판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맞습니다. 자,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54번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문제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나 이행 안 할 거다 라고 명백히 의사표시했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랬습니다? 미리 거절이라고 했죠. 나 이행 안 할 건데 라고 미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리 거절이 되었을 때는 최고 없이 계약을 갖다 해제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적법하게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가 아니라 다시 철회가 됐으니까 더 이상 미리 거절이 아니죠. 그럼 원칙대로 이제 지체와 관련해 가지고 최고를 하고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 자, 협력 의무를 부담하겠죠, 당연히. 자, 협력 의무 불이행 가지고 여러분들 해제는 못하죠. 왜냐면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해제 못한다. 맞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때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자, 4번 선답니다. 법정 해제권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 유보. 자, 여러분들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은 어쨌든 별개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해제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당사자가 수인이죠. 여러 명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해야 되고 전원에 대해서 다 해야 되죠. 이런 걸
불가분성이다라고 합니다. 1번 정답. 자, 55번 갑니다. 지역권 문제입니다. 틀린 거. 자,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위한 지역권이라는 표현을 봐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위한, 즉 편익을 얻고 있는 토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요역지인 거죠. 자, 그렇다면 편익을 받는 요역지 같은 경우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되는 거지 일부를 갖다가 요역지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요역지에 불법 점유자입니다.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불법으로 점유를 했던 사람은 시효 취득 보호받을 실익 자체가 없어가지고 시효 취득 못합니다. 자,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저당권 목적되는 거 안 되죠. 부종성입니다. 자, 지역권이라는 거는 요역지에 붙어서 종된 권리로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 처분 자체가 안 되죠.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 자체가 처분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 처분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3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지역권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 등기는 필요가 없죠.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간다면은 그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 요역지에 붙어 있었던 지역권도 함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 그렇죠. 지역권이라는 거는 여럿이서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내 지분, 지역권과 관련된 지분을 없애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불가분성과 관련된 지문이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56번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